아, 별소리 다 하세요 갑자기.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머리에 쓰는 모자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작년에 제가 가발의 역사와 가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미니와 문자로 아니 가발 이야기 했으니까 모자 이야기도 좀 해달라. 모자 참 좋아한다. 예. 모자에 관심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대신 공부해 와라.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개편과 연말이 겹쳤어요. 아, 기억납니다. 개편하면서 저희가 그때 11시 때 낮 네, 시간에 맞아요.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매주 나왔잖아요. 네. 근데 2주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배려해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개편하고 또 연말에 제가 좀 따뜻한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예.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정말 그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공부해달라고 대신 공부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처럼 킵해서 네. 꼭 말씀드릴 테니까 게시판이나 저희 뭐 미니 문자 메시지로 많이 저를 마구마구 부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참고했던 책들은 이승우가 쓴 이 모자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 그리고 2009년에 박사학위 논문이었던 조현정이 쓴 박사학위 논문 모자의 역사적 발전에 따른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연구,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참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벌써 흥미진진합니다. 모자의 나라 조선, 뭔가 우리나라도 모자 많이 썼다는 느낌이 있는데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저도 뭐 다시 태어나면 사학자를 해야 되는지 늘 이게 궁금해요. 모자의 기원, 모자는 또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공식 겁니까? 질문이잖아요. 공부왕 네. 이종훈의 공식 질문. 맞아요. 기원을 언제부터 찾아줘요.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그 공식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 제가 자료를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네. 불분명합니다. 분명치 않습니다. 예. 인간이 모자를 언제부터 착용했냐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 각도로 찾아봤지만 모든 그 논문이라든지 책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예. 이런 단서가 다 달려 있어요.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겠네요. 네, 학계에서는 가발을 처음 착용했던 이 고대 이집트가 모자의 시작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정설에 가까운 견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가발을 만들어 썼던 고대 이집트인들이라면 그 가발을 장식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또 전에 가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발을 만들게 된, 가발을 쓰게 된 이유가 뜨겁게 내려쬐는 이집트의 뜨거운 직사광, 태양의 직사광선 이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왕족들과 귀족들은 자신들이 평민들과 똑같은 가발을 쓸 수 없으니까 가발의 길이를 좀 더 길게 한다든지, 예. 뭐 다양한 형태, 뭐 리본을 묶는다든지, 아니면 뭐 수건 등을 머리 수건 등을 덧대면서 좀 더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제가 가발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뭐 예를 들면 신전의 제사장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보다 또 다른 뭔가의 표식이 필요하다, 상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머리에 이른바 관을 썼죠. 네. 관을 쓰면서 이것이 모자의 시초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관도 모자네요. 왕관도 모자죠. 예. 그러니까 중국의 관. 그러니까 사실 중세 유럽의 모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중국에서 그 관을 쓰고 모자를 쓰는 그런 복식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뭐 이런 그 머리에 관을 쓰는 문화는 이집트도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이건 뭐 이집트의 고대 이집트의 이제 벽화들을 봐도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가발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과 고대 그리스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은 여성들의 머리 수건과 베일 같은 쓰개는 참고로 모자에 쓴 우리말인데, 네. 여성들이 이렇게 베일 쓰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머리 수건을 이렇게 덧대고 있는 거, 예. 이게 머리 수건을 모자라고 해야 되나 저 처음에 이제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예. 근데 자료들을 찾아보면 모자의 순 우리말이 쓰개이기 때문에 예. 머리 수건을 쓰고 있는 모습, 뭐 쓰개, 머리를 가리기 위한 뭐 혹은 머리에 쓰고 있는 쓰개라면 그것은 머리 수건도 역시 모자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중세로 넘어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왕족들이 왕관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귀족 여성들은 머리 쓰개에 이 화려한 장식을 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수건을 이렇게 둘러서 머리를 썼다면 이제는 거기 레이스도 달고 네. 혹은 보석도 달고 이러면서 화려한 장식을 더해지고 또 이 시기 여성들 중세 여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거는 뭐 그 중세 시대를 묘사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을 건데 이 시기 여성들은 모두 흰색의 머리쓰개를 하고 있었어요. 중세 여성들이 외출할 때나 종교 행사가 있을 때 예. 반드시 흰색의 머리쓰개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세 시대 여성들의 의복과 복식 문화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세는 이제 대표적으로 여성들은 흰색 머리 쓰개를 쓰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왕족들의 왕관을 쓰는 것들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모자 머리에 쓰는 것들이 특히 남성들의 그 모자가 예. 점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예.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가 더 화려해집니다. 오히려요. 예. 더 화려해지고 뭐 귀족들과 부자들의 모자는 정말 사치스럽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화려해지고 네. 여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는 게 청교도들이 쓰는 모자 아시죠? 네. 검은색의 뭐 좀 단순한 디자인의 모자. 예, 그러니까 예. 청교도들이 청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귀족들과 부자들의 모자와 구분짓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자를 검은색의 단순한 모자로 만들어 썼거든요. 그 요즘도 미국의 한 주에 있는 퀘이커 네, 교도 예, 그렇죠. 그분들이 쓰는 모자 그거 맞죠, 생각하면 되는 맞죠. 거죠? 그거 비슷하죠. 예.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청교도들의 이 청교도 모자는 예. 모자가 단순히 머리에 쓰는 머리 쓰개가 아니라 네. 자신의 어떤 사상 아. 그리고 주장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청교도인이구나 구분되는 거죠. 네. 일종의 이스라엘도 랍비라는 그 독특한 그렇죠. 모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자가 네. 어느 순간부터 역사 속에서 네. 신분이라든지 네.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치적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들만의 종교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구분짓는 도구로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시기를 거치면서 모자가 그런 정치적 사회적 소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이 되니까 2차 대전기에 미국에서 예. 남성들에게 유행했던 모자 중에 이런 모자가 있어요. 어떤 거요? 철모 형태의 모자. 그럼 실제 철로 된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모자인데 철모처럼 만들어요. 아. 1, 2차 대전 때 이제 철모처럼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걸 써요. 왜 쓰냐? 나는 이렇게 애국심을 갖고 있다. 아. 나 비록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네. 나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과 마찬가지다. 음. 나는 이런 자신의 그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으로 모자를 네. 이용했고 또 6, 70년대에는 베레모, 특히 체 게바라가 등장한 이후 아, 예, 뭔지 알죠. 체 게바라가 등장한 이후에 베레모는 단순한 모자가 아니에요. 70년대 모자는 베레모는 저항 정신. 저항 정신, 저항군의 상징. 저항의 상징이 베레모라는 모자로 나타났다. 네. 베레모는 그 이전에도 있던 모자의 형태거든요. 예. 특히 베레모 같은 게 프랑스 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자의 형태였는데 70년대 와서는 체게바라라는 인물 때문에 이 모자가 단순한 모자가 아닌 저항의식의 상징처럼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중세시대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계속적으로 모자를 써왔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과거에 혹시 박정희 교수님은 연배가 있으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MBC TV에서 예. 과거에 일요일 아침에 예. 초원의 집 이런 거 했어요. 아, 기억하죠. 기억하세요? 예. 역시 연배가. 예. 예. 저는 유튜브로 봤는데. 아, 예. 농담입니다. 거기 남자 네. 주인공이 약간 곱슬머리 네, 짙은. 곱슬머리. 예. 네. 그리고 거기 모습을 보면 거기 이제 서부 개척시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미국 사회를 묘사하고 있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 일요일에 교회 가는 모습이 나와요. 마차타고 맞아요. 예. 교회 가는 모습. 근데 유심히 보시면 엄마는 항상 모자를 쓰고 써요. 있어요. 맞아요. 특이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네. 앞서 말씀드렸던 중세 시대에 여성들이 흰색 머리쓰개를 하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듯이 예. 50년대까지 아. 서구에서 여성용 모자, 이렇게 챙이 좀 넓고 이렇게 쓰는 여성용 모자 같은 경우 교회를 갈 때, 종교 행사를 갈 때, 또
아니면 오찬이라든지 피크닉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행사에 꼭 해야 되는. 필수품 중에 하나였죠. 그럼 이게 언제 사라진 거예요? 60년대 오면서 사라져요. 60년대 오면서 기성복이 발달하잖아요. 기성복이 발달하고 또 60년대 말을 접어들면서 소위 이제 유니섹스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옷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 큰 구분이 안 되는 네. 여성들도 바지를 입기 시작하고 또 미니스커트를 입기 시작하고 네. 이러면서 70년대는 미니스커트를 입으니까 미니스커트에 어울리는 모자 보셨나요? 전 잘 안 뭐 떠오르요. 야구 모자는 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야구 캡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모자가 패션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사실 중에 하나가 패션의 대명사라고 하는 샤넬의 창업자인 코코 샤넬이었는데 코코 샤넬이 모자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샤넬 창업자가 등장하지? 향수 얘기도 아니고 옷 이야기도 아닌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코코 샤넬이 무명 시절에 백화점에서 밀짚 모자를 사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장식하는 취미로 패션 일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처음이 모자 디자인 네, 그리고 나왔어요? 모자 디자인, 모자 장식으로 패션 일을 시작해서 지금의 샤넬 제국을 만든 거죠. 아, 이건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코코 샤넬이 모자 이야기와 모자 공부를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쭉 서구의 모자의 역사를 한번 개괄을 쭉 해주셨는데요. 중세에서부터 르네상스 시대에는 모자가 더욱더 화려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반작용으로 청교도들은 오히려 검은색 단순한 모자를 쓰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이런 모자의 역사가 최근까지 이어져서 여성들이 종교활동할 때 모자 쓰고 가는 풍습 아닌 풍습은 1950년대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바쁘죠. 앞서 더 초반에는 뭘 말씀 주셨냐면 네. 모자의 나라 조선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모자의 나라 조선의 책을 봤다. 이승우 씨가 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 조선이 모자가 발달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모자에 대해서 대신 공부해 달라라고 요청하신 덕분에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예. 그게 바로 이승우의 그 모자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인데 정말 몰랐던 상식을 예. 정말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뭐 도서관 같은 데서 책 한번 보시면 아 조선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앞서서 이제 왕관도 모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모자를 쓰기 시작한 기원은 삼국시대부터겠네요. 그렇죠. 삼국시대라고 봐야 되죠. 국가가 등장한 삼국시대라고부터 봐야 되는 게 일단 삼국시대 벽화를 봐도 그리고 사파나 뭐 묘사된 걸 봐도 신라 왕관도 있고 네, 고구려의 뭐 벽화들도 마찬가지고 삼국시대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한국의 전통 모자는 이 서구인들조차도 역사적으로 한국, 조선, 뭐 고려 이렇게 올라가도 중국인들, 서구인들이 모자의 나라라고 칭송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와 그리고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구한말의 그 기록들을 보면 구한말에 조선을 왔던 외국인들, 영국인이나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에 모자에 거의 뭐 엄청나게 반하고 매혹됐다라고 기록된 게 많아요. 우리나라 모자에. 그러니까 한국의 특히 조선시대 모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간만 떠올리잖아요. 그거 말고 있어요? 간만 떠올리는데 실제로 조선시대의 복식들을 보면 60~70여 종의 모자 쓰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60에서 70종이요? 야. 그리고 여성들 같은 그 60에서 70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안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저 드라마에서 보면 의관을 정제하고 궁에 들어갈 때 쓰는 그거 하나. 그리고 그냥 돌아다닐 때 쓰는 가 두 개만 생각했는데. 두 개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갑 있으시죠? 네, 있죠. 지갑에 지폐 한번 꺼내 보세요. 지폐 돈 있어요? 돈이 있는지 모르겠네. 없을 것 같은데. 1,000원짜리 꺼내시면 누가 있습니까? 태계 이황. 더 드무세요. 갑자기 헷갈려서. 1,000원짜리에 태계 이황. 모자 쓰고 있습니다. 유학자들이 쓰고 있는 복건이라는 모자 쓰고 있습니다. 5,000원짜리에 누가 있습니까? 율곡 이이가 있습니다. 율곡 이이가 쓰고 있는 모자는 태계 이황의 모자와 다릅니다. 율곡 이이는 양반들이 집안에서 쓰는 정자관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10,000원짜리 꺼내보세요.
만 원짜리의 세종대왕. 왕관수나? 왕이 업무를 볼 때 쓰는 익선관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1,000원, 5,000원, 만 원만 봐도 다 다르네. 모자가 3개예요. 그렇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태계 유황이 유학자들이 쓰는 복권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유학자가 쓰는 모자가 따로 있고 양반이 바깥에 외출할 때 갓을 쓰죠. 예. 집안에 들어오면 정자관을 쓰고 어. 모자들이 다 달라요. 여기 그러네. 왕도 역시 모자가 다 다르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궁에 가서 신하들이 쓰는 모자 또 다르죠. 그리고 여성들이 쓰는 모자들 또한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조선의 이 남모라고 해서 예. 겨울에 쓰는 이렇게 털 모자 같은 거 예. 이거는 프랑스라든지 영국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발명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도 못한 모자인 거예요. 원- 귀를 덮고 원래 러시아 같은 그 풍경을 하는 영화 보면 엄청난 털모자가 그쪽에 엄청난 털 모자지만 거기 사실은 네. 모자 길게 그냥 있어서 밑으로 내렸으면 비니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예, 어떻게 예. 보면. 근데 우리는 정교하게 디자인돼 있고 아, 세분화돼 있고 귀만 싹 가리고 이렇게 네. 되는 그리고 아. 이마를 가린다든지 네. 뭐 다양한 또 그 디자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OTT 넷플릭스에서 예전에 킹덤이라는 그 좀비 드라마 예.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OTT를 통해서 글로벌 OTT를 통해서 어쨌든 외국인들에게도 전파가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K 좀비 흥미로운데? 네. 라고 하면서 빠져들었어요. 근데 예.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비는 뒷전이 되고 예. 조선에 저렇게 화려하고 예쁜 모자들이 많아? 라면서 조선의 모자 그리고 조선의 역사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댓글들 대부분이 이런 말들이에요. 조선의 갓은 정말 갓이다. G.O.D. 갓. 아, 그런 걸 또 조선의 많이 역사와 보는구나. 모자를 더 알고 싶다. 네. K 드라마의 힘은 갓에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쓸 정도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네. 그만큼 조선의 모자는 어떻게 보면 문화의 힘이었고 남성과 여성의 모자들이 다양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젠더까지 다 아우른 조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자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또 이게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조선 시대의 모자를 쓰는 풍습과 그리고 그 당시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의 모자를 특히 유럽의 모자를 쓰는 방식이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르죠? 다른 게 뭐냐면 네. 우리는 양반이 외출할 때 갓을 쓰고 예. 집에 들어오면 다시 정자관을 쓴다든지 네. 모자를 또 쓰고 있잖아요. 예. 좀 사극 생각해 보시면 다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항상 뭐 대감들이 쓰고 앉아 있죠. 있을 때 뭐 쓰고 있잖아요. 예. 그 남의 집에 간 사람은 갓을 쓰고 있지만 네. 집주인도 뭘 뭔가 쓰고 있어요. 갓이 아닌 다른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약간 헝겊류의. 그렇죠. 예. 관을 쓰고 있는 형태인데 근데 예전에 그 민영환이라고 예. 고종의 특사로 니콜라스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여하는 어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민영환이 50여일이 넘게 여행을 해서 러시아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네. 대관식 참석을 위해서 러시아 궁전을 들어갑니다. 네. 근데 딱 앞에서 제지를 당해요. 네. 여기까지 안 됩니다라고 해요. 왜요? 그래서 왜 나는 조선의 국왕으로부터 황제로부터 어명을 받고 특사로 온 사람이 왔다. 특사다라고 네. 했는데 모자를 벗고 입장해야 된다. 아, 외국에서는 실내에 들어간 모자 네. 벗는 게 또. 대관식에 참여하려면 모자를 벗어야 네. 한다. 근데 민영환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아, 의관 한국적으로. 정제를 하지 않고 의관을 정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찌 타국의 황제를 만난단 말이냐.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수치다. 아, 라고 해서 끝내 모자를 벗기를 거부해서. 고지식한 분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의관 정제란 말이 있잖아요. 예. 모자, 즉 머리 쓰개도 관 자체도 우리는 반드시 차려입어야 되고 격식을 갖춰야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어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제가 은연중에 하나 그동안 가졌던 의구심이 하나 풀린 것 같아요. 어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자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모자에 이렇게 관심을 뒀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더니 않아요. 영암 모자? 그래도 되나요? 아, 맞아요. 우리 보도가 아니니까 네. 영암 모자, 네. 방송국 하나도 소유하고 네, 네. 있는 이런 그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모자 DNA가 있었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한때는 네. 전 세계 모자 생산 1위, 2위, 3위 업체가 다 대한민국 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자의 나라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하면 왠지 이 패션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열패감, 열등감 같은 거를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승우가 쓴 모자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모자를 보고 감탄하는 외국인들의 기록들을 접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패션에 대해서 그리고 패션 산업에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패션 중에서 특히 모자니까 네네. 혹시 그런 통계 있습니까? 모자 산업만 규모가 얼마 되는지. 모자 산업 자체는 국내 산업 자체는 크지 않아요. 예. 왜냐? 1,000억이 좀 넘는데 예. 적어요. 왜냐? 생각보다 적네. 왜냐하면 예. 생산의 대부분을 중국이나 외국에서 하거든요. 하니까.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잘 안 잡혀요. 예, 예. 근데 모자 산업 규모 그리고 모자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 분명해요. 예. 근데 해외 시장에서 주로 우리가 판매를 하고 또 값싼 노동력이 있는 후진국에서 예. 그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을 주로 하다 보니까 생산량과 출하액은 다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 산업은 철저히 OEM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대부분이 OEM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세계 스포츠 모자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암 모자라든지 예. 다다시로 같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주로 OEM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리고 다양한 모자를 그리고 모자의 역사와 전통을 가져온 나라라면 예. 우리는 이제는 OEM에서 벗어나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패션 명품 모자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모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네. 지금도 전 세계의 스포츠 브랜드들의 모자는 우리나라가 거의 OEM으로 많이 생산하는 네네. 대표적인 국가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모자 산업이 발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예. 이번에 공부하면서 사실 갓도 좋죠. 왜냐하면 이색적이니까. 갓에 대해서 이번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좀비 드라마를 보고 외국인들 관심을 가졌다고 하지만 구한말의 갓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네. 갓의 아름다움에 매혹됐고 빠졌다라는 서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갓이 실제로 그게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관료들의 한 달 반 월급을 줘야 사는 고가의 물건이에요. 그게 장인의 한 땀 한 땀 다 수작업으로 만드는 명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갓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변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 시장에 통할 수 있는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몰랐던 역사 제가 하나 제대로 배웠네요. 모자의 나라. 저도 많이 대한민국. 배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덕이죠.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브루노 마스가 피처링한 마크 론손의 업타운 펑크라는 노래입니다. 브루노 마스는 평소에 모자를 즐겨 쓰기로 유명한 엔터테이너죠.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